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성도들의 새벽 예배 참여가 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와 달라진 새벽 기도회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기부한 부부가 화제입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이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박 3일간의 영성대회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디 선교사 영적각성 120주년을 맞이한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영성회복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 한반도 센터가 4일 개관식을 열고 통일 한반도와 세계를 위한 사역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새벽 기도회가 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인은 물론 한국교회도 많이 줄어든 상황 가운데 다시금 새벽 예배의 자리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이 커진 건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년맞이 새벽 기도회 현장을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수십 대의 버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대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예배를 사모하며 버스에서 내린 성도들은 교회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교회 대성전에는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성도들은 간절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날 새벽 기도회에서 설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참석한 많은 성도를 보며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꿈을 꿉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꿈을 꿉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10배 부흥할 꿈을 꾸라. 10배 부흥할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1만 2천여 개의 좌석에서 울리는 기도와 찬양 소리는 교회 대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도들은 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친 성도들은 코로나로 제한되던 새벽 예배를 이제서야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새해에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기도회에 참석하게 돼 보람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너무 가볍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거운 이 시간에 몸이 너무너무 가볍고 이런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2023년도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공에 이르는 지혜를 주제로 진행되는 신년 축복 12광주리 새벽 기도회는 14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12일 동안 굿TV의 현장 생중계와 함께 이어질 예정입니다. 새벽을 여는 말씀과 기도가 과거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가 완화된 시점에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이어지게 된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023년 회복을 꿈꾸는 한국교회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려는 성도 모두 새벽 기도의 참여로 새해를 희망과 함께 시작하길 기대해봅니다. 굿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교회에서 내는 헌금은 돈 이상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는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보통 성도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근 헌금을 내지 않고 모아 기부한 부부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헌금을 꼭 교회에 내야 하는지, 헌금을 모아 기부하는 건 옳은 일인지 헌금을 둘러싼 궁금증들을 취재했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입니다. 한 부부가 오리털 패딩 수백만 원어치를 구입해 보육원 아이들에게 기부했다는 내용으로 부부는 기독교인이지만 헌금을 교회에 하지 않고 1년 동안 저축해 독거노인이나 보육원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인이라 극찬하면서도 헌금을 의미 있는 곳에 썼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부부처럼 헌금을 교회에 하지 않고 기부하는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 고려신학대학원 외래교수 임경근 목사는 기부가 헌금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헌금을 하고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의무를 또는 자발적인 것이니까 그것도 하고 이게 이제 맞는 것인데 이제 이 경우는 교회 헌금하지 않고 그거를 모아서 교회에 대한 의무는 제껴놓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사회에서의 기부를 감당하겠다라고 한 것이니까 이것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헌금과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도 불식시킬 만큼 좋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헌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헌금과 기부가 같을 수는 없다는 게 신학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편 성도 개인이 헌금 대신 기부를 할 경우 교만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헌금의 그러면 내용을 따지면 이웃사랑을 위한 게 중요해요. 기부는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헌금을 내가 임의로 결정해서 나는 여기에 썼어요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건 우리가 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믿음의 신뢰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경제 악화와 변화되는 사회 분위기 속 갈수록 자신의 것을 나누는 데 인색해지는 시대. 기독교 부부의 기부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건 사회 약자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한국교회를 향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선 신앙의 체계가 바로잡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는 설립 45주년을 맞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회복된 영성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2일부터 2박 3일간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목회자 영성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500여 명의 목회자들은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목회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지난 시간 총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백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변화되는 공동체,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백석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첫째 날 영성 집회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주강사로 나섰습니다. 오 목사는 늦은 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깊은 영성을 구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주길 당부했습니다. 이번 영성 집회를 통하여 45주년 맞이하여 백석은 우리 한국교회 어떤 교단보다도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는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인지, 어떤 역사를 이룰지,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지 오늘 밤 주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진 둘째 날 집회에선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가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윤 목사는 지난 45년간 교단의 정체성을 공고히 세운 백석총회가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 개혁을 주도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시대가 바로 빼당 시대입니다.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다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백석총회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잠시 멈추게 됐지만 목회자 영성대회는 신년 예배 후 수년간 진행해온 백석총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참석자들은 다시 열린 영성대회를 통해 충전된 영성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도 영성을 더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열정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과 또 목회 현장에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는 분 어떤 곳에 있더라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이. 백석총회는 올해 영성대회를 시작으로 백석인의 날과 역사관계관, 1만교회 운동과 기도성령 운동을 전개하며 본격적인 45주년 기념사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굿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2023년 새해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운동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새해 첫날부터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마련해 올 한 해를 하디 영성회복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만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남감리회 소속으로 1890년 조선에 왔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 1903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찾아온 그의 회심과 강력한 성령 세례 경험은 원산 부흥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운동 120주년을 맞이하며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해부터 학술대회 등 여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동안 한국감리교회는 이 엄청난 영적인 유산을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묵혀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유산을 잘 활용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리회는 먼저 120주년이 되는 새해 첫날부터 한 주간 교단 차원의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말씀을 공유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도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한 개인의 회개가 민족의 부흥을 이끌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한 영성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과 곧 사회의 회복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제든지 시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나라든지 간에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부흥운동은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 성령 회개와 성령 임재의 체험이 회복이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오랜 팬데믹으로 인한 예배 침체와 다음 세대의 감소 등 몇 년째 대두된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 이철 감독회장은 오직 회개를 통한 개인의 영성 회복만이 위기를 돌파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조직의 위기거나 교회 숫자의 위기,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는 위기, 이런 위기를 얘기하지만 이 모든 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안 된 겁니다. 개인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는 길만이 교회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고 답입니다. 감리회는 오는 5월 6개의 웨슬리 교단과 함께하는 성령 대망 집회에 이어 8월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을 주제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감독회장은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인 올 한해 다시 한번 거대한 성령의 물결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새 한반도 센터가 4일 개관식을 열고 통일한국을 통한 열방 섬김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안양 세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황덕영 이사장은 통일 한반도를 핵심 축으로 전 세계 접경 지역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남북이 접해 있는 경기 파주시 민간통제선 외곽에 센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위해 UN 교육연구소, 제네바 연구소와 핵심 파트너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시는 그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새 한반도 센터가 굉장히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통일 한반도, 복음적인 하나됨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것을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신학 일반 석사과정 신입생 20명을 모집해 온라인으로 석사과정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을 참여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 신학 일반 석사과정은 2년 과정의 신학 석사 학위로 재학생 전원에게 50% 장학금과 해외 교환학생 특전 등을 제공합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문의는 신학대학원 교학행정팀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충북 제천시를 방문해 등산한 뒤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윤 청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음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그동안 참사 당일 음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또다시 반복된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기훈의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와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 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의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작년보다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조선시대 경복궁 후원의 역사를 품은 청와대 권역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조각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역사적 가치 평가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유물이 점점이 떨어져 있는 장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침류각 영역과 궁정 주위에 많은 유물이 산포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정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시굴 조사 범위를 설정하고 유물 흔적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폭증으로 화장과 장례 시스템이 마비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통계 발표 중단에 따라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급속한 감염에 따른 사망자 급증으로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미 주요 도시의 화장 장례식장은 포화 상태에 도달했으나 전문가들은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3일 북한의 핵탄두 보유 확대 등 도발 움직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해법 의지를 강조하고 동맹에 대한 안보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해 유감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태평양에서 동맹에 대한 안보 약속은 말과 행동으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이타미르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예루살렘 성지에 대한 발언으로 아랍권 국가의 반발을 촉발했습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계획이 전격 취소됐다고 현지 시간 3일 이스라엘 채널 12방송과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 등이 전했습니다. 앞서 벤 그비르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예루살렘 성지는 유대교도의 성진의 기도와 예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아랍권 국가들은 성지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향후 성공적인 방문을 위해서 이번 방문 일정은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육상자위대 예하 15개 사단과 여단을 일본 서남부 난세이 제도로 갈 수 있는 부대로 개편한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키나와현에 주둔한 부대를 제외한 육상자위대 부대는 담당 지역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서남부 방위를 두텁게 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의미라고 니혼 게이자이는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부대 배치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추위가 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고요. 이후 큰 추위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공기의 질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8도, 대전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8도, 광주 9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차별금지법 내용이 포함돼 교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2021 개정 교육과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사라진 사실도 뒤늦게 발견됐는데요.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사회는 역사적 사실마저 지우려 한다며 규탄했습니다. 교육과정에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아이들을 교육할 재개정안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